언니도 오픈런 하시나요? 저렴이 쇼핑몰 궁금해요. 속옷 어떤 브랜드 입으세요? 가방 고르는 팁 알려주세요. 뭐 사이즈 쇼핑의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구매 대행이 더 저렴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요. 약간 오프 더 레코더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쇼핑 Q&A 질문을 받았었어요. 오로지 쇼핑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제가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아니면 뭐 사이즈 문제라든지 뭐 명품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굉장히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핑 Q&A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 질문들 보이시죠? 우선 굉장히 다양하게 쇼핑에 관련된 질문 해주셨는데 크게 카테고리가 좀 묶이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어도 제가 대답은 하나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답변들도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기본템 쇼핑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기본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티라든지 뭐 기본 청바지, 뭐 바지 같은 것들은 거의 스파 브랜드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스파 브랜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자라랑 H&M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질문에서 또 답을 해드릴게요. 또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 하나가 언니만큼 말랐는데 인터넷 쇼핑 너무 힘들어요. 사이즈 어떻게 고르시는지 수선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마르신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뭐 사이즈 쇼핑의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스파 브랜드를 애용하세요 여러분. 정말 뭐 자라라든지 H&M 같은 경우에는 X 스몰 사이즈가 있고 바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2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쇼핑몰들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긴 하는데 보통 S, M, L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바지 사이즈가. 그래서 가장 작은 S 사이즈를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허리를 반드시 줄여야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예쁘면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바지를 구매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선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라나 H&M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옷장에 차지하는 그 바지들 중에서 자라 바지가 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라 바지가 진짜 많거든요. H&M 바지도 많아요. 근데 H&M보다는 자라 바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 이유인 즉슨 32 사이즈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 허리 사이즈에 딱 맞아서 허리랑 골반이랑 딱 떨어지고 길이가 너무 길다 하면 길이 정도만 잘라서 수선하면 되니까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그냥 수선집 맡기지 않고 제가 그냥 가위로 딱 대고서 자르거든요. 약간 올 풀린 듯이 그렇게 연출해갖고 그냥 집에서 막 자르기도 해요. 허리가 너무 좀 가늘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막 수선집 맡겨서 줄여 입어야 된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 브랜드에서 32 사이즈를 구매해서 입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딱 맞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오프라인 매장들마다 그래도 약간 옷의 종류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게 온라인 안에는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건들도 온라인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먼저 구매를 하고 배송도 진짜 빨라요. 그것들을 이제 집에서 피팅을 해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거나 뭐 혹시라도 뭐 내가 생각했던 컬러가 아니거나 별로 예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냥 환불하면 되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질문 가볼까요? 언니 명품은 백화점 말고 따로 애용하시는 진또배기인 곳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진또배기인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바로 비네이처라는 곳이에요. 이 비네이처라는 사이트는 제가 다른 이제 영상들에서도 좀 자주 언급을 했어갖고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구매 대행 사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구매 대행을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구매 대행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이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구매 대행이 더 저렴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백화점 매장에서 그냥 정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오히려 더 저렴해요. 구매대행 사이트 저도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그 물건을 한국에서 절대 못 구할 때 그럴 경우에만 저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한국 매장에도 있고 그리고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있다 하면은 한국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명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국 매장에서 100만 원에 팔리고 있고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1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한 뭐 98만 원 요 정도에 팔리고 있다 했을 때 뭔가 딱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구매대행 사이트가 더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덜컥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요. 그러면 어차피 관세가 붙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실 때 정말 잘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이 가격표가 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부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구매하셨다가 뭐야 왜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해 나 여기 사이트에서 살 거야 해서 구매했다가 비행기 타고 그 물건이 건너오면서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관세가 빡 붙으면서 한국에서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내가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물건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되게 많은 사이트들을 이렇게 봐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오면서 관세 묻고 뭐하고 하면서 훨씬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받는데 오히려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구매대행을 그렇게 잘 이용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구할래야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전전긍긍 돌아다니죠.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한국에서 구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 물론 뭐 조금 더 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별 차이 안 납니다. 진짜 별 차이 안 나요. 때문에 그냥 한국 매장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자, 그 다음 질문. 이 질문도 은근 많이 해주셨어요. 언니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부터 실패해서 반품이나 교환을 매번 하는 편인데요. 인터넷 쇼핑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또 이런 류의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조금 가슴 아픈 말이지만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실패를 안 하긴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델이 입고 있는 핏감 그리고 뭐 상세컷에 올려져 있는 그런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고 내가 나름 노하우로 판단을 해서 내 몸에 맞는 그런 사이즈 아이템을 구매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는 조금 실패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속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대 막 초반 이럴 때는 하도 실패를 많이 해봐서 이제는 사이트에서 보기만 해도 이 모델분이 이 바지 분명히 큰 사이즈인데 뒤에 허리 찝어갖고 딱 맞게끔 이렇게 일부러 연출해서 사진 찍은 거야. 이제 그게 눈에 보여요. 막 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분명히 상세컷에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근데 입으니까 왜 이렇게 타이트해 보이지? 이거 분명히 여기 옷 뒤에서 옷핀으로 찝었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의 실패를 하고 나면은 속지 않는 법을 조금 나름대로 노하우로 터득을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사실 살짝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맞는 거고 제 눈으로 구별이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스파 브랜드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스파 브랜드에 가서 옷을 좀 많이 피팅을 해보세요. 굳이 구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으니까 내 몸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어떤 건지 내 스스로가 조금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질문 중에 인터넷 쇼핑할 때 옷 재질 같은 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은지를 질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만져보거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조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계속 스파 브랜드를 언급을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계속 이렇게 스파 브랜드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가격대도 좀 합리적인 가격대일 뿐더러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꽤 오래 입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템 플러스 특이한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파 브랜드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쇼핑을 쉽게 풀려면 스파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은 또 액세서리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액세서리 쇼핑 어디서 하세요? 액세서리 하울 보여주세요 하신 질문 진짜 많았는데 그거 저번 주 영상으로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저번 주 영상 보고 오시는 거를 또 추천드릴게요. 액세서리 관련 질문 중에 언니 피어싱 보여주세요. 피어싱은 어디서 하세요? 라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저 최근에 피어싱을 바꿨어요. 이쪽 귀에는 여기에 안에 나비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파란 색깔로 포인트를 줬고 이거 너무 예쁘죠? 나비랑 이 파란 색깔. 그리고 블루로 맞춰서 여기에는 이렇게 블루의 포인트인 링 피어싱을 2개를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핑크 컬러랑 블루 컬러가 이렇게 섞여있는 하트를 또 콕 박아줬어요. 제가 기존에 뚫려있던 곳을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바꿔준 거거든요. 원래 다른 데 더 뚫려있었는데 다 막혀갖고 일단 이렇게 지금 뚫려있는 곳에만 지금 피어싱을 한번 바꿔줘봤는데 예쁘지 않아요? 저의 시그니처인 나비를 딱 이렇게 귀에 약간 내기의 나비. 내기의 캔디. 그런 느낌? 네, 시그니처를 딱 귀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피어싱 한 곳은 니드스 피어싱이라고 가로수길에 있어요. 여기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띄워드릴게요. 띡! 여기서 했습니다. 저랑 또 친한 동생이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 매장 직접 가보면은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 않은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피어싱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가서 직접 보고서 피어싱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제 이런 이미지에 맞춰갖고 싹 한번 다 바꿔봤는데 저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명품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언니는 명품 구매할 때 따로 대기는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언니도 오픈런 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언니는 명품 주로 어떤 백화점에서 쇼핑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일단 명품 구매할 때 따로 대기는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랑 오픈런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오픈런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담당 셀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담당 셀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이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담당 셀러님이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브랜드들과 이제 고객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혹은 뭐 서로 간의 약속,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과 좀 연관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미지적으로 이해가 가실지 제가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까? 만약에 진짜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에 내가 단골이야.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막 시켜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막 한 달에 막 도장 찍는 개수가 막 한 달에 막 몇십 개 막 몇 장씩 막 채워. 그런 경우에 단골 손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골 손님이 되면은 이제 그 가게 사장님 뭐 혹은 직원분들이 이제 단골인 우리들을 알아봐 주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말 애정하는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그런 브랜드들과 같이 이렇게 좀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담당하시는 셀러분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셀러분께서 저에게 어울리는 뭐 물건들을 먼저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먼저 뭐 SNS 상에서 출시 전인 어떤 디자인인 상품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셀러분에게 사진을 딱 캡처해서 보내드려갖고 이 물건 나오면은 꼭 저한테 먼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들어온 물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도 있고 빨리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빨리 선점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그 한 브랜드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을 써야지 그렇게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오프 더 레코더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바사.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측에서도 함부로 발설을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냥 단순히 뭐 물건 한두 개를 샀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언니는 대기 안 하시나요? 오픈런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저는 담당 셀러분과 미리 약속을 해요. 셀러님 저 내일 뭐 오후 5시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연락을 드리면은 그 시간을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제가 찾아가기 때문에 따로 대기를 한다거나 따로 오픈런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까 전에 언니는 주로 어떤 백화점에서 쇼핑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샤넬 매장은 명동에 있는 신세계 본점인데 신세계 명동 본점이 아닌 다른 샤넬 매장을 가게 될 때는 그럴 때는 저도 대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매장에는 저의 담당 셀러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담당 셀러분이 그 매장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신다. 그럼 저도 다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대기를 뭐 안 한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다니는 매장만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명동 본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브랜드들은 또 다른 매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저의 담당 셀러님 현희님 아시잖아요. 현희님이 계신 매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디올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강남점으로 가고요.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청담 본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조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그게 한 백화점에 딱 몰아져 있었으면 너무 편할 텐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언니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들 디깅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뭐 해외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의 디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로 좀 잘 디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그 쇼핑 탭 눌러서 쭉 둘러보게 하면요. 요즘 트렌드인 디자인인 옷들 그리고 요즘 유행인 브랜드들이 쫙 떠요. 그래서 그 쇼핑 탭에서 저장하기를 톡톡 눌러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새로운 브랜드도 알게 되고 요즘 트렌드인 그런 디자인의 옷도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쇼핑 플랫폼을 약간 신문 보듯이 쭉 보는 거예요. 뭐 W컨셉이나 EQL이나 아니면 29cm나 아니면 뭐 파페치나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쭉쭉 보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즐겨찾기나 이제 저장하기 이렇게 해놓고 디자인을 먼저 보고 저장하기를 다 눌러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의 이 옷이 이 브랜드의 옷이구나.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브랜드에 들어가서 다른 옷도 봐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랜드 들어가서 다른 옷도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트렌드 공부도 하고 디자인도 거기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스파 브랜드를 제외하자면은 인터넷 쇼핑은 저는 주로 그런 플랫폼을 많이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W컨셉, 뭐 EQL, 29cm, 파페치, SSF몰, 액세서리를 또 제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아몬즈라는 플랫폼. 그리고 크림도 진짜 자주 활용해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살 때 조금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크림에 명품들도 올라오잖아요. 뭐 샤넬이라든지 디올이라든지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 있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말씀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크림 사이트에서 아직 제가 명품을 구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좀 관심이 가서 이렇게 좀 저장하기로 명품들을 좀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라기보다는 희귀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웃돈을 줘서라도 빨리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 그거 딱 하나예요. 비싸다는 게 단점인데 비싼 거를 감안해서라도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을 나는 빨리 가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 좀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또 크림 사이트는 정품이 보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품 걱정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이제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해주셨던 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런 플랫폼들 말고 그리고 스파 브랜드 제외하고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저렴이 쇼핑몰 궁금해요. 언니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당장 알려줘요 하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기본템도 많고 그리고 핏감들도 예쁘고가 보장되어 있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딱
탑 2를 뽑자면은 스타일란다랑 다크 빅토리예요. 제가 이 두 사이트에서 굉장히 구매를 많이 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진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파 브랜드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퀄리티로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제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속옷 관련 질문 주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오프숄더랑 나시티 입을 때 속옷을 어떻게 입으세요? 라는 질문. 또 언니 속옷 어떤 브랜드 입으세요? 속옷에 관련된 질문 진짜 많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아예 안 입거나 아니면 속옷을 하거나 속옷을 입을 때는 입는 속옷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속옷을 안 할 때도 착용하는 니플 패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속옷을 착용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이제 명치가 쪼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속옷이 보이게끔 속옷을 패션으로 입는 용도가 아닌 이상 저는 속옷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니플 패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올리브영에도 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니플 패치고요. 특히나 뭐 여름에 나시티를 입거나 오프숄더를 입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얘를 착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니플 패치를 붙이지 않는 이상 약간 패션적으로 속옷이 약간 노출이 돼서 보여야 되는 그런 룩이 있다 하는 것들은 크롭탑 밑으로 살짝의 밴딩으로 속옷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슴이 파였는데 이 가슴 라인 옆쪽으로 살짝의 그런 속옷이 보인다거나 그렇게 속옷을 패션 용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용도로 입을 때는 저는 요즘 캘빈 클라인 거를 제일 많이 입습니다. 캘빈 클라인 이 밴드 있는 스포츠 브라 있죠. 그리고 또 정말 편한 브라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띡! 요 브라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슴 쪽에 파여 있고 그리고 딱 밴딩이 되어 있어서 명치도 안 쪼이고 와이어도 없기 때문에 가슴이 막 답답하거나 쪼이거나 하지도 않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패션적으로 보여지는 연출용의 속옷은 캘빈 클라인 거를 요즘 자주 입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브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니플 패치를 붙이고 다닙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답변해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 좀 카테고리별로 추려서 제가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어서 모든 답변들에 좀 답변을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 쏙쏙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관련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첫 명품에 관련된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언니 첫 명품백 구매하는데 추천할 만한 가방이나 가방 고르는 팁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명품백이다. 무조건 모든 룩에 잘 어울리는 내가 가장 실용적으로 들고 다닐 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고 편한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백팩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의 모든 룩에 백팩이 다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룩을 한번 딱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학생이다. 그러면 캐주얼한 그런 룩을 더 많이 입고 다니겠죠? 아니면은 나는 회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오피스 룩 같은 걸 입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장틱한 그런 룩을 좀 평상시에 자주 입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평상시에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서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을 딱 대표적으로 뽑아요. 그리고 그 룩에 무조건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을 첫 명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명품의 브랜드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첫 명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샤넬, 디올, 루이비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명품들도 정말 다양한 명품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예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때문에 일단 브랜드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주 들고 다닐 만한 실용적으로 가장 매일매일 잘 들 수 있을 만한 것에 그런 돈을 딱 들이셔서 충분한 그 값어치에 해당되는 그런 스타일링을 충분히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백이 많아도 저도 드는 가방만 계속 더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팩이에요. 어쨌든 첫 명품백인데 첫 명품인데 자주자주 들고 다니면서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정말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룩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모든 룩에 다 어울릴 만한 대표적인 백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질문들도 많기는 했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이었어서 제가 막 답변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답변을 해드린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쏙쏙쏙 이렇게 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Q&A도 좀 이렇게 포괄적인 Q&A 말고 이렇게 주제를 가진 Q&A도 그냥 몇 번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를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랑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랜드, 이즈라트 계정 두 가지 모두 팔로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헤이즐, have fun! 안녕!